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모듈 패스가 자꾸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우는 다른 도메인을 쓰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패스를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슬래시부터 폴더 나오면 폴더서부터 쓰고 리소스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 요거를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이렇게 안 쓰고 웹 밑에 뭐 슬래시 보드 웹 슬래시 웹 슬래시 보드 슬래시 뭐 리스트.jsp 이렇게 해서 이제 쳐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게 웹이라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서버에서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버 쪽에 클릭하셔서 이제 죽일게요. 설정을 하실 때는 일단은 이제 서버를 죽여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서버가 스타트 되면서 설정된 내용을 가져다가 실행하기 때문에 서버를 죽이시고요. 죽였으면 이제 서버를 더블 클릭하세요. 서버 돼 있는 여기 톰캣9 서버 앳 로컬호스트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설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항목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꾼 거는 포트 번호 바꿨어요. 포트 번호 바꿔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포트 번호를 바꿔가지고 쓰고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포트 번호를 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윈도우에도 그 IIS라는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그 서버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서 걔가 또 80번을 써요. 80번. 그래서 80번 쓰는 데는 이제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본 포트가 80번이라서 80번을 썼는데요. 써서 사용했는데 그 다른 포트로 돌리셔도 돼요. 다른 포트로 돌리셔서 대신 포트 번호만 잘 써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실습할 때 뭐 9000번대 이상 보통 마우스나 장비들이 전부 다 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걸 쓰면 얘가 포트 번호가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다른 거랑. 그래서 이제 귀찮다. 나는 이제 설정을 해서 따로 쓰려고 싶어. 그러면 9000번대 이상 이런 걸 이제 포트 번호로 사용하시면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9000번, 뭐 9001, 9002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9100 뭐 이 정도 101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맨 아래 이렇게 창이 열리면 그 오버뷰가 있는데 여기 맨 아래 보면 오버뷰라는 탭이 있어요. 탭이 있으신데 그 오른쪽에 모듈스가 있습니다. 모듈스는 이제 돌리는 단위, 내가 프로그램 돌리는 단위에 해당되는 게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게시판이 돌리는 단위로 봐서 게시판 모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이 지금 프로젝트가 그 모듈이에요. 돌리는 모듈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버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전체 프로젝트 입장에서 게시판이 한 개 모듈인 거예요. 게시판. 공지사항이 한 개 모듈. 이렇게 해서 모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패스가 보입니다. 패스. 지금 여기 보면 웹이란 프로젝트에다가 만든 거는 이렇게 슬래시 패스를 써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 거야.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슬래시 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붙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에디트가 있습니다. 에디트. 수정하자. 에디트. 패스 부분을 그냥 슬래시로 만드는 거예요. 슬래시. 나는 이거를 웹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슬래시로 써가지고 쓰고 싶다. 쓴 다음에 OK 누르세요. 저장하셔야 되죠? 이게 저장 버튼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장 버튼이 없어서 여기 저장이 안 됐습니다 하고 검게 나오죠? 별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S. 여기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이쪽에 이제 저장 아이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됐죠? 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를 돌려요. 그래서 스타트 해서 돌리신 다음에 잘 돌고 있습니다. 잘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되던 거를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면 404가 나옵니다. 지금 뭘 지웠어요? 이 웹이라는 걸 지웠어요. 그래서 이 웹이라는 거 폴더 안에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는 저도 웹을 지워야 돼요. 저도 웹을 지우고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패스를 뭘로 지정했지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다르게 설정이 돼서 된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인 경우에
서버 안에 우리가 실습을 하시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한 개 서버에다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서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패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버 만들고 세팅을 하면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그 이름 그대로 해서 이제 얘가 구분이 돼서 들어가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패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프로젝트 패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들어갔다는 얘기고, 프로젝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A라는 프로젝트와 B라는 프로젝트는 서로 섞이지 않아요.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세션 뭐 이런 것들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보니까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막 돌려가지고 그냥 게시판은 뭐 테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노티스 만드는 사람은 노티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프로젝트 1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돌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돌리니까 세션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션 공유. 세션 공유가 안 되는데 그걸 또 공유시켰어요, 학생들이. 그 파일로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막 해서 어쨌든 공유를 시켰어요. 예, 공유 안 됩니다. 세션 같은 거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는 한 개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만들 때는 꼭 한 개로 합쳐서 만드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고 그냥 보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드셔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test.html 같은 경우도 얘를 그냥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서버는 다시 안 돌아왔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폴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리소스 이름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서버를 설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서버 관리자가 이제 잘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버 관리자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앵커 태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는 페이지 이동을 하는 태그인데요. 페이지 이동. 저희가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요게 창입니다. 요게 탭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게 창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윈도우 객체 안에는 얘를 이제 여기 주소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이런 객체가 있는데, 그게 로케이션 객체입니다. 로케이션 객체로 돼 있으신데,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용해서 그 옛날에 지나왔던 URL이라든지 그 앞에서 되돌아오긴 했으면 앞에 있는 URL인지 이런 거 다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URL을 쳐서 엔터 누르면 로케이션, 윈도우 밑에 로케이션 밑에 href라는 곳에 얘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저장이 되면 이 페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친 대로 바뀌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로케이션을 바꾸는 로케이션 밑에 href의 정보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앵커 태그입니다. 그 앵커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바꾸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그 링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링크 걸어가지고 뭐 앵커가 닷이란 뜻인데요. 닷. 이게 배가 이동할 때에 닷을 내려가지고 그 이동할 위치를 이렇게 그 위치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앵커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앵커 태그. 그래서 A 태그, 앵커 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요거 다 쳐보셨어요? 앵커.html 안 쳐보셨죠? 그냥 공부 하나 했어요? 치셨어요? 그냥 다치신 분은 눈팅 하세요. 그 HTML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JSP나 HTML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롤즈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HTML 파일 클릭하세요. 그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지금 이제 파일이 좀 길긴 한데 얘가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지금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할 거고요. 테스트 써서 사용하실 거고 이제 앵커 태그를 써요. A 태그를 사용하시고요. A 태그 안에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태그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태그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앵커 태그 사이에 있는 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이제 앵커 태그 안에다가 글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태그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앵커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저희는 HTML로 이동. 그 이동시킬 때 요거는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 요걸 여기까지만 클릭이 가능하세요. 그 밖에는 클릭이 안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아시겠죠? 얘가 CSS 부분도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위치는 href라고 쓰시고요. href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찍고 a2.html이니까 a2.html이라고 이동하는 URL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A 태그에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A 태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클릭하면 href 속성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 이동시킬 때 동작하는 거는 요 href에 있는 거 데이터를 꺼내다가 그 로케이션에 있는 href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집어넣는 동작을 해서 이제 페이지 이동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텍스트인 경우도 있지만 텍스트가 아니고 태그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미지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H 태그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버튼 태그 우리가 버튼 태그 같은 거 집어넣어 봤죠? 그래서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텍스트만 써서 사용하면 이거는 그냥 글자에 해당되는 건데 사용해서 써보자. 이렇게 써놓고요. 없더라도 표시는 됩니다. 표시는 되는데 실행은 안 되고요.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 없다고 나오게 되겠죠. 하게 되고요. 앵커 태그인 경우에 그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파란색이고 글자 파란색 언더바가 생깁니다. 언더바. 얘를 클릭을 해서 이제 페이지를 갔다 와서 사용하게 되면 이거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오류가 나가지고 보라색으로 안 바뀌었는데 얘가 나중에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꽉 한 상태에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글자가 빨간색 누르고 있어요. 그 누르고 있고 아직 뜨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이제 얘가 이동이 된다. 이거 놔야 이제 클릭을 한 거고요. 얘를 딴 데다가 놓고 이제 놓으시면 얘가 클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우스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클릭이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더블 클릭하세요. 이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 이게 클릭할 때 항상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같은 자리를 두 번 눌러야 되는데 같은 자리 두 번이 안 됩니다. 천천히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마우스 설정에 의해서 더블 클릭을 빨리 할 건지 아니면은 천천히 할 건지 마우스 윈도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 해서 이렇게 사용이 돼서 지금 프로젝트 이름이 없고요. 폴더 이름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HTML 만든 파일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이 CSS 기본이 앵커 태그가 이렇게 언더바가 생기고 파란색으로 보이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2.html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A2.html 마침 A2.html A2.html로 가시고요. 지금 요게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 H1 태그 한 개 넣을게요. H1 태그 한 개 넣어서 크게 H1 태그를 넣어서 이는 A1.html이다. 위치가 이렇게 쓰시고 A2에는 얘는 A2.html이다. 써놓을게요.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A1.html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a1.html로 이동하자. 요거하고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시켜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되겠죠. 여기 이제 세로 고침 함께 하시고요. 여기 a1.html에 있는데 a2.html로 이동하자 클릭하시면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a2.html로 와 있는데 a1.html로 이동하면 a2.html로 와요. 이게 클릭해서 화면에 갔다 오면 여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이 아니라 갔다 온 위치에 해당되는 URL은 보라색. 갔다 오지 않은 것은 파란색. 마우스를 꽉 누르면 빨간색. 아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CSS 기본. 앵커 태그 CSS 기본. H 아니라 앵커 태그 3. 이제 컨트롤 C 아무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3 나오죠? 오케이 눌러가지고 앵커 태그 A3.html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A1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A2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넣어서 복사 A2로도 이동할 수 있고 A1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HTML에서는 이제 메인 메뉴 같은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소스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iv 같은 거 이제 div가 디비전인데 이제 어차피 좀 이따 배우셔야 돼요. 디비전. 그래서 파티션 나눈 거하고 동일하세요. 그래서 박스로 파티션 나눠가지고 썼고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앵커 태그 버튼 만들면 앵커 태그 href 뭐 이렇게 해서 href 이꼬르 그 a1.html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 타입은 뭐 버튼 타입으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a1.html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a1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 a3 그러니까 메뉴니까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a2, a3로 갑시다. div는 탭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이런 거 div를 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A2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A1에도 이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A2에도 저장 꼭 하셔야 돼요. 저장. A2에도 맨 위에 바디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바디 들어가자마자 이제 div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어요. 됐죠? 집어넣으시고 이제 그 아무데서나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 치시면 여기 A1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 뭐 노티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데마다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보통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만드는데 HTML은 얘가 이제 페이지가 그 동적 페이지가 아니라 전적 페이지라서 이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끼워 넣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끼워 넣기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해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메뉴나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해서 여기에 메뉴는 맨 위에 항상 있게 하려면 이제 계속 이렇게 끼워 넣기가 돼 있어야 한다. 됐죠? 자꾸 똑같네 이러면은 이제 자바에서 볼 때는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JSP 같은 경우는 JS 파일이나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뀌는 부분만 계속 이제 코딩을 해서 바뀌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계속 이제 달라지게 코딩을 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했고요. 앵커 태그는 1번 앵커 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는 것은 A1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시킨다.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이제 얘는 이제 이동 위치. 이동하는 href에다가 쓰는 이동 위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URL을 써가지고 그 외부의 페이지, 다른 페이지, 요거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페이지 이동할 수 있고, 이제 URL이고, 그 다음에 ID 같은 거 써놓을 수 있습니다. ID. 요거는 ID 위치져 있는 현재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의 다른 위치. 현재 페이지의 위치. 아이디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썼을 때 이제 샵을 붙이니까 샵 그 다음에 아이디 해가지고 75페이지 보시면 href 샵 알파 샵 베타 샵 감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디가 샵 그 아이디 뒤에 샵 붙여져 있는 알파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가 아이디 속성을 갖고 있는 놈. 그래서 그 75페이지 h1 태그 중에서 id 이꼬르 알파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페이지의 다른 위치, 아이디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때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아이디만 쓰는 게 아니라 샵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URL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 샵을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걸 짬뽕해서 쓰기도 해요. URL 샵 ID. 그러면은 이제 다른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에 지정된 위치, 아이디로 지정된 위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URL 뒤에 두고 짬뽕하시면 URL 다른 페이지에 샵 쓰시고 여기 아이디를 써서 그 맨 처음에 보여줄 때 다른 페이지에 보여주는데 맨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에 되어져 있는 위치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RL을 할 때 첫 번째 URL, 이건 다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샵 다음에 ID 쓰시면 현재의 요 ID 속성으로 같은 아이디 이름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샵 URL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짬뽕입니다. 통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위치입니다. URL과 그 아이디를 혼합해서 다른 페이지에 그 아이디로 되어져 있는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가서 보여주게 하자. 이렇게 쓰일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앵커 태그를 붙여서 사용할 때에 그 다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얘를 다운로드 받게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h1 태그 안에 보시면 이제 a 태그를 한 개 했었는데 여기다가 그 br 태그 만들어 드릴게요. br 만들어 드리고 됐죠. 이거는 h2의 다운로드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만들게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로 이동이 아니라 html 다운로드 요거는 서버여야지 됩니다. 내가 서버여야지 다운로드가 가능하지, 서버가 아니면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죠. 서버가 아닌 거는 다운로드라고 이해하지 않고 복사라고 이해하죠. 다운로드라고 이해하고요. 이 링크는 a2.html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다 속성을 다운로드라고 써요. 로드. 다운로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얘는 글자가 있으면 true, 글자가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이꼬르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경고 나오고 있죠. 이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지금 고친 거는 그냥 이렇게 없애면 이 다운로드 속성에 true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지금 고친 위치는 A1 태그입니다. A1 태그 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브라우저 가서 A1 태그 클릭하시고요. 지금 다운로드 나왔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하시려면 여기 속성으로 다운로드 속성을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안 나온 거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이게 이런 속성이 지금 경고 난 걸로 봐서는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다른 데서 잘 써여지지 않는 거라서 아시겠죠?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